네, 안녕하세요. 오늘 허니 배저 오브 BFT 프로토콜 관련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된 베이스의 장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로 부분적인 동기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논문에 대한 개요, 그 안에 있는 메커니즘, 그리고 여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ynchronous Common Subset이라고 하는 ACS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분적인 동기화란 어떤 것이냐? 현재 이제 BFT 계열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파시얼 싱크로너스 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흔히 PBFT를 그대로 쓰거나 그리고 각자 도메인에 맞게끔 그 PBFT 알고리즘을 대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적으로 싱크로너스한 시스템 가운데를 두고 양극에는 싱크로너스하다 그리고 어싱크로너스하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일단 싱크로너스하다라는 점을 보다 보면은 이거는 정해진 만큼 시간 상한선이 있다. 그러니까 타임 어썸션이 있어서 간혹 이제 컴포넌트나 노드 간의 메시지가 전달이 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스템을 말하고, 이런 시간 상한선 안에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면은 예외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각자 시스템에 맞게 핸들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어싱크로너스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타임 어썸션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언제든 메시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적인 동기화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일단 악의적인 노드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때 시간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스템의 라이브네스를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합의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트워크의 그런 간헐적인 문제, 그런 불안정한 경우에 이런 처리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순간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졌을 경우에는 부분적 싱크로너스 BFT에서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고 또 새로운 리더를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타임아웃에 대한 증가, 계속적인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프로토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이 논문에서 핵심은 가장 실용적인 비동기적인 BFT 프로토콜이라는 건데요. 일단 이 논문에서는 허니배저 BFT라고 표현을 하는데 발표에 앞서서는 HBBFT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BBFT에는 이러한 파셜 싱크로너스의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하고 극복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니스와 세이프티를 모두 다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프로토콜이다 라고 논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HBBFT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싱크로너스입니다.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PBFT와는 크게 다르게 이게 어싱크로너스하다라는 것인데,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프로토콜 상에서 타임아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어떻게든 메시지가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타임아웃이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든 메시지가 도달하기만 하면 합의가 진행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징은 네트워크가 안정적이든 불안정하든 여기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대역폭에 맞춰서 처리량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가 없는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PBFT와 비교를 했을 때 큰 특징인 리더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HBBFT에서는 합의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은 블럭에 들어갈 트랜잭션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이며, 그리고 HBBFT에서는 이것을 프로포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특징은 PBFT에서는 리더 노드 공격에 의해서 멈추거나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프로토콜이 진행되지 않는 점을 크게 보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메시지 분배인데요. HBBFT가 이제 다른 연구에서 소개되었던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한 새로운 프로토콜인데요. 어떤 연구가 있었냐? 예를 들어 노드가
자신이 가진 트랜잭션을 네트워크 구성원에게 전파를 할 때 이레이저 코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트랜잭션 일부가 유실되어도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암호화 방식 중 하나인 스레시홀드 인크립션.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TPKE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스레시홀드 인크립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악의적인 노드가 선별적으로 트랜잭션을 블럭에 담을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해서 검열 정상을 확보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HBBFT의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스레시홀드 인크립션이 어떤 것이냐. 이거는 HBBFT에서 사용하는 분산 암호화 알고리즘인데요.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하나의 마스터 공개키를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그러면은 이 암호화 데이터를 복호화하려면 정해진 수 이상의 구성원이 힘을 합쳐서만 복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BFT에서는 이 같은 값을 보통 x 플러스 1로 설정을 해서 비잔틴 노드들끼리만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x 플러스 1로 설정을 해서 이 이상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 이상이 있을 때만 인크립션을 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HBBFT 안에 있는 이 스레시홀드 인크립션에 총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셋업 단계입니다. 셋업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원 모두에게 공개된 하나의 공개 키와 각자만 알고 있는 개인 키를 발급을 하고요. 이 공개 키와 개인 키는 그 엘립틱 커버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데이터를 복호화할 때는 몇 명 이상의 구성원이 몇 명의 구성원 이상이 참여를 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레시홀드도 이 셋업 단계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크립션인데요. 네트워크 구성원 중 한 명이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네트워크 내에 공유되고 있는 마스터 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엘립틱 커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공개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각 노드들에게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디크립션 쉐어라고 하는데 각 노드가 자신이 받은 암호화 메시지를 복호하려면은 이 디크립션 쉐어라고 하는 해독 조각들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노드들은 받은 메시지와 자신의 비밀키를 이용하고 보유한 디크립션 쉐어를 생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주변 노드들에게 전송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이제 유효한 디크립션 쉐어를 스레시홀드 이상 수신한 노드들에게만 이 메시지를 복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디크립션인데 셋업 단계에서 설정했던 그런 인계값, 그러니까 스레시 값 이상의 디크립션 쉐어를 수신한 노드들만이 원문으로 복구할 수 있고요. 이때 그 RSA라고 하는 암호화 방식 중 하나인 그 시크릿 샤미르 쉐어가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니배저 HBBFT의 메커니즘인데요. 일단 이 HBBFT 메커니즘 안에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컴포넌트에서는 이 뒤에 설명드린 ACS라고 하는 Asynchronous Common Subset의 약자인데요. ACS에게 전달해줄 트랜잭션 배치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CPU 자원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들로부터 트랜잭션이 넘어올 때마다 바로 합의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허니배저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내부에 버퍼를 두고 트랜잭션을 보관하고 이전 라운드의 합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라운드에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버퍼에서 n분의 b개의 트랜잭션을 꺼내서 배치를 만듭니다. 이때 b는 매 라운드마다 정해져야 되는 그 배치 사이즈고요. n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노드의 숫자를 말합니다. 이 허니배저 BFT는 라운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싱크로너스 BFT이기 때문에 여러 노드가 한 노드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노드에 메시지가 먼저 어떤 노드가 먼저 도달했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HBBFT에서는 각 노드가 자신만의 독립적인 라운드가 존재를 하고 메시지가 전달할 때 자신의 라운드를 담아 보내는데
그 결과 메시지를 받은 노드는 다른 노드가 어떤 라운드의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자신의 라운드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크기에 따라서 다시 할게 다시. 그러니까 허니베처 BFT에서는 라운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싱크로너스 BFT이기 때문에 여러 노드가 한 노드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 어떤 노드의 어떤 메시지가 먼저 도달했는지 알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각 노드가 자신만의 독립적인 라운드가 존재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자신의 라운드를 담아 보내는데 그 결과 메시지를 받은 노드는 다른 노드가 어떤 라운드의 메시지를 보내는지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자신의 라운드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보다 낮은 라운드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이전의 라운드에서 합의를 마쳤다라는 전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요. 자신보다 높은 라운드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자신이 현재 라운드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합의를 진행할 때 필요한 메시지를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시점에서 네트워크 내 노드들은 같은 라운드를 가지지 않고 라운드는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독립적으로 보관하는 값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그림을 발췌해 봤는데요.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BFT HB 컴포넌트에서는 내부적으로 버퍼를 가지고 있고 버퍼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트랜잭션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이 되면 그중 n분의 b개의 트랜잭션을 랜덤으로 골라서 하나의 배치로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b는 그 라운드에 있는 배치 사이즈고요. n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노드의 개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트랜잭션을 큐에서 랜덤으로 고르는 이유가 이제 뒤에 설명한 ACS 컴포넌트에 대한 비용은 ACS가 다른 노드들에게 보낼 때 그런 트랜잭션 배치에 크게 비례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랜덤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허니베저의 중요한 점 중 하나가 RBC라고 하는 Reliable Broadcast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여기서 RBC의 목표는 현재 라운드에서 만들어진 트랜잭션 배치를 네트워크 내 합의에 참여하는 다른 노드들에게 전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신을 했으면 무조건 수신을 한다라는 보장을 하는 그런 브로드캐스트를 Reliable Broadcast라고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 이레이저 코딩이 핵심인데 이레이저 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데이터 손실 시 디코딩 과정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이터 복구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일단 이레이저 코딩의 방식을 순서로 한번 보자면은 첫 번째로 데이터 원본을 n개로 나누고요. 이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코딩을 통해서 k개의 페리티로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가 손실이 되더라도 n개의 데이터로 디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는 k개의 페리티를 응용을 해서 복구할 수 있는 것을 이레이저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최대 k개의 데이터가 손실되어도 n개의 데이터만 살아 있다면은 원본 데이터가 복구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이레이저 코딩이 데이터 손실 시 복구할 수 있는 기법일 뿐 이제 데이터 백업을 대체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안에서 n은 노드의 개수고 pi, 즉 i는 샌더, pj는 리시버라고 하고 v는 원본 데이터, b는 거기서 나오는 브랜치들, 그리고 S1부터 N까지가 이레이저 코딩을 이용해서 쪼개진 모든 데이터들의 조각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Reliable Broadcast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value라고 하는 VAL은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에서 합의를 시작하는 노드 i가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에게 VAL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받은 노드들은 자신과
제외한 모든 노드들에게 에코 메시지를 멀티캐스트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에코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에서 다른 노드 J로부터 에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이레이저 코드를 통해 만들어진 S와 브랜치인 B를 이용해서 해시가 유효한지 검사를 하고 유효하지 않으면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의 메시지는 보내는 단계에서 그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에서 레디 메시지와 일치하는 F 플러스 1개의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레디를 아직 전파하지 않았다면 레디 그 메시지를 멀티캐스트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비잔틴 바이너리 어그리먼트라는 또 점이 있었는데요. 이걸 약자로 해서 BBA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합의 과정을 다루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BBA에서 매 라운드별로 어떤 노드 배치가 집합에 포함될지를 결정을 하는데 HBBFT에서는 각 노드별로 현재 합의에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노드 숫자만큼 바이너리 어그리먼트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인스턴스는 하나의 노드에 대해 해당 노드 트랜잭션 배치를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한 투표를 제안하고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에 4개의 노드가 존재를 하고 노드의 개수가 4이기 때문에 한 노드는 4개의 BBA 인스턴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I번째 노드가 J번째 노드에게 이번 라운드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BBA IJ 그리고 1과 0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Reliable Broadcast와 바이너리 비잔틴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기존에 많이 연구되었던 어싱크로너스 커먼 서브셋을 좀 더 활용을 한 알고리즘인데요. 이 ICS 컴포넌트는 HBBFT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ACS가 하는 일은 자신이 받은 트랜잭션 배치를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들에게 전파를 하고 자신도 다른 노드들로부터 트랜잭션을 받아서 이 중에 어떤 노드의 트랜잭션 배치를 이번 라운드 합의에 포함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ACS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크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0.4 트랜잭션 per second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하는 HBBFT에서는 좀 더 향상시켜서 점근 코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좀 더 확실히 줄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는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발췌를 해오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은 이 전 알고리즘이 매 라운드마다 ACS가 네트워크 내 합의에 참여하는 노드 수만큼 RBC, 그러니까 Reliable Broadcast와 BBA, Binary Byzantine Agreement 인스턴스를 가지고 상위 레벨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크에서 4개의 노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 1개의 노드에 대해서 폴트 톨러런스 하다고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노드별로 ACSI를 가지고 있고 I번째 노드는 4개의 RBC와 4개의 BB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 노드가 이제 HBBFT 컴포넌트로부터 트랜잭션 배치를 받았다라고 하면 HB1-1이라고 하겠죠. I와 J.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배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Reliable Broadcast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RBC를 동작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때 HBBFT는 모두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노드들로부터 트랜지션 배치를 받아 1-1을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번 노드로부터 트랜지션 배치가 동시에 도착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이제 RBC 1-2가 시작되는 것처럼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노드의 RBC가 먼저 끝날 수 있는데 해당 노드의 트랜지션 배치를 다른 노드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해당 노드의 BBA 1의 입력값을 주고
여기에 대한 합의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 입력값으로 받았다고 모든 다른 노드들에게 전파가 되고, 이 위의 상황을 예로 보면은 1번 노드에 RBC 1의 1 과정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0번째 노드가 합의가 끝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값을 1로 내부적으로 1로 바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바이너리 비잔틴 어그리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결론을 나오게 됐는데, 이 앞전에서 여러가지 비교값을 통해서 그래프로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그 부분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과 컴포넌트를 통해서 대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BFT가 부분적 동기화 시스템이지만, 이번 여기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HBBFT의 이것은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량을 고려한 프로토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제 앞에 말씀드린 Reliable Broadcast와 Binary Byzantine Agreement를 통해서 이런 ACS 알고리즘을 구현함으로써 이런 점검 코스트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최초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실용적인 시ን크로너스 BFT가 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레퍼런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